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린봄날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제9회 2020년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그리고 감면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60초 브리핑입니다. 세금 너무 복잡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정말 헷갈립니다. 세무사분들도 양도세는 상담 안 하고 도망 다니신다고 하죠. 국세청 116에 전화하면 기본 30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부동산 규제 정책, 정부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 116 상담 직원 수 좀 대폭 늘려주세요. 30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기죠? 그러게 말이에요.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만 제발 규제 정책 좀 그만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려서 못 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실 겁니다. 네이버에서 동탄대장을 치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동탄대장 치셔도 됩니다. 대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로 구분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날 법무사 분에게 내야 되는 거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헷갈리시면 6월 1일 날 누가 잠을 자느냐, 잠을 자시는 분이 내시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 팔게 되면 양도세를 냅니다. 취득세 부분입니다. 주택 6억 원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85제곱미터 초과는 1.3%,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85제곱미터 이하는 3.3%, 85제곱미터 초과는 3.5%입니다. 6억과 9억 원 사이에는 작년 12-16 대책에는 변경이 있었죠. 변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12-16 대책 전에는 6억에서 9억이면 2%로 동일 세율이었습니다. 근데 6억에서 9억까지 이렇게 취득 금액에 따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금액은 금액에 따라 차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액을 넣어봐야 알 수 있어요. 네, 취득세 좀 추가할 내용은 계약을 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하고 잔금을 20년 3월 31일까지 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좀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는데 6억에서 7억 5천 사이에는 변경된 기준 적용, 그러니까 유리하죠. 1에서 2%. 7억 5천에서 9억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2%로 일괄 적용이죠. 그래서 두 쪽 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전에 계약하고 이번 달에 잔금을 해보니까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절세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정부에서 준 오랜만에 유리한 기준입니다. 양도세를 보시겠습니다. 양도세는 일반 과세를 6에서 42%죠.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 사이는 15%, 4600에서 8800만 원 사이는 24%, 8800에서 1억 5천 사이는 35%,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는 38%,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5억 초과는 42%.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 그리고 취득세, 그리고 복비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난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또 누진 공제도 같이 붙죠. 옆에 테이블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17년 파리 대책이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금 및 잔금을 한 경우에는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파리 이후에 계약 및 잔금을 한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하죠.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파리 이후에 잔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실거주,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18년 913 대책이 있었죠. 18년 913 이전에
기존 주택, 첫 번째 주택입니다. 은 3년 내 처분이고 9.13 이후에 기존 주택은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2.6 대책이 있었죠. 12.6 대책 전에는 2년 내 처분, 첫 번째 주택을 2년 내 처분이고 12.16 이후에는 기존 주택, 첫 번째 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죠. 2주택자가 1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첫 번째 주택이고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일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먼저 매도하면 일반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6에서 42%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집 모두 있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당연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주권을 만족하면 비과세,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일반 세율 6에서 42%에다가 양도세 10%가 중과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는 두 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단일 세율, 일반 세율에서 양도세 중과 10% 비교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골 때리는 내용도 좀 있었죠. 21년 1월 1일부터는 1번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1번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2번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1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다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 분양받으셨던 분들 중에 조세특별법 감면대상 주택 도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도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분양계약서에 네모난 도장으로 조그맣게 조특법 몇 조 몇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하시고요. 그 도장이 있는 주택만 양도세 계산할 때 영원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세금 계산할 때는 들어가는데 양도세만 해당돼요. 네, 대박인 거죠. 조세특별법 감면주택에서 또 2주택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이고 두 번째가 일반 주택이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감면 대상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그러니까 1번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죠.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5년이 초과되는 시기 매도 시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5년 대 시점의 기준시가와 매도 시점의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차이로 계산되죠. 하지만 농특세는 0.2%가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죠. 그건 2번 주택을 먼저 매도한 경우인데 일반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서 비과세 조건이 좀 다릅니다. 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전에 일반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파리 대책 이후에 일반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집을 사고 팔 때는 지금 취득세랑 양도세가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양도세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전화할 때는 꼭 9시 땡 해서 126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0분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세금 부분이다 보니까 달라진 대책에 안에서 기본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가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네, 반복해서 유튜브를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동탄대장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도 내용을 자세하게 적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카린 법날이었습니다.